지난주 코스피가 금요일에 쉬어갈 때 나스닥도 흔들렸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꽤 많이 흔들렸죠. 중국 AI 때문이다, 키미 K3 때문이다, 제2의 딥시크 쇼크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코스피도 그냥 초반에는 뭐 무시하면서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뒤로 갈수록 계속 밀렸죠. 한때는 무려 마이너스 5%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계속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시장이 분명히 지금 하방 방향을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이유가 계속 틀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AI, 키미 쇼크가 그랬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시장이 지금 맞는 공포를 틀린 이유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 와이프한테 혼나긴 혼나는데 정확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혼나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술 먹고 와서 혼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와이프 생일을 깜빡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AI가 미국을 이겼느냐 못 이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훨씬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 정확히 계속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재반등의 불씨 진짜 변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당연히 다들 착각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코스피는 빠지고 있나? 오늘 장 수급도 봐야겠죠. 정확히 알아야지 혼나지 않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즉 중요한 거는 패닉의 근거는 틀렸지만은 패닉이 가리키려 했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일단. 이유는 뭐든 화는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가. 그래서 잠시만 지난주 금요일 주말로 가보면은 주말 내내 이 소리였죠.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 이 회사가 새로운 모델 하나를 공개했어요. 키미 K3. 숫자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게 2.8쪽의 파라미터, 100만 토큰 컨텍스트, 그리고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모델. 발표 직후에 AI 커뮤니티가 술렁술렁거렸죠. 와, 중국이 또 해냈나? 딥시크2네 2. 그런데 솔직히 시장이 불을 붙인 거는 모델 스펙 때문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캡처 화면 때문에. AI 모델들을 블라인드로 비교를 하는 LMA레나라는 리더보드가 있어요. 옛날에 구글에 나노 바나나가 나왔을 때에도 이 LMA레나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여러 AI들을 경쟁을 시켜요, 막 검투사들 마냥. 블라인드 테스트로 사용자로 하여금 고르게 합니다. 뭐가 더 훌륭했는지. 거기서 키미 K3가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AI가 미국 AI를 이겨버렸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자산시장으로 번지는 거죠. 나스닥이 밀리고 시작하고 반도체주가 먼저 흔들리죠. AI 인프라주들도 뭐 휴풍 낙엽. 빅스는 하루 만에 12% 넘게 뛰어 올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거래 연속 하락하죠. 고점 대비 20% 이상 밀려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약세장이 들어간다. 그런데 또 이상한 장면이 여기서 TSMC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주가가 7% 넘게 빠졌다. 넷플릭스도 가이던스가 기대를 밑돌면서 7% 넘게 급락하고 또 같은 시각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도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도 오르기 시작하고 심지어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었죠. 즉 시장에선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났던 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키미 K3가 시장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미 흔들리던 시장이 키미 K3를 핑계 삼아서 한꺼번에 무너졌다. 와이프가 아예 날 잡은 거죠. 혼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만 싸잡아서 7개의 죄를 그냥 한 번에 몰아 싸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그래서 오늘 이게 코스피까지 이어졌지만은 그때 아시아 시장 반응이 더 극적이었죠. 금요일에 대만 가권지수가 4% 넘게 빠졌고 일본 니케이도 뭐 2,500포인트 넘게 밀렸고 소프트뱅크가 9% 가까이 하락했어요. 홍콩에서도 중국 AI 기업인 지부 AI가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했죠. 중국 AI 때문에 시작된 공포가 오히려 중국 AI 기업도 함께 끌어내렸다. 공포는 국적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날. 그런데 일단 이 지점에서 시장의 해석이 좀 이상했죠. 미국 언론을 보든, 증권사 리포트를 보든,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보든, 결국 모두 같은 문장으로 끝나죠. 제2의 딥시크 모먼트다. 중국의 저비용 AI가 등장했고, 미국 AI 투자에 의문이 생겼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은 설명이 너무 단순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이번 사건은 사실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실제로는 4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자, 벽에 시계가 4개 걸려있다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는 초침만 쉴 새 없이 움직여요. 하나는 분침이고, 하나는 시침. 그리고 하나는 달력을 넘기는 시계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침만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른 세계는 움직이지 않는데 시장도 똑같죠. 하지만 돈은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것에서 벌리죠. 이번 사건에도 4개의 시간이 동시에 흘렀죠. 첫 번째는 가장 빨랐던 벤치마크의 시간, AI 순위표 하나가 전 세계를 흔들었죠. 두 번째는 시장이 완전히 잘못 읽은 비용의 시간, 모두가 중국이 더 싸졌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가격표는 정반대예요. 세 번째는 가장 느렸지만은 가장 정직했던 인프라의 시간. 결국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니에요. 이 모델 구조를 뜯어보면은 오히려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느리게 움직이지만은 가장 오래가는 지정학의 시간. AI는 이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4개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벤치마크는 미국이 졌다라고 외치지만은 비용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인프라는 오히려 메모리는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정학은 이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이 4개를 하나로 묶어버리죠. 결론도 하나로 내려요. 중국 AI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즉 여기서 시장이 가장 큰 실수를 했는데 이번 주 시장은 방향은 맞았어요. 중국 AI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 틀렸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개의 시계를 하나씩 분리해서 봐야겠죠. 그러면 이번 주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했고 반대로 무엇을 제대로 봤고 이거를 구분하는 순간 모든 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 즉 폭락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서두에 LMR이나 AI 모델끼리 블라인드로 경쟁시키는 벤치마크 사이트잖아요. 힘이 K3가 여기서 1위를 차지했다고 했죠. 점수가 1679점. 클로드 GPT를 모두 넘어섰다. 그런데 양궁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죠. 수학 올림피아드 1등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즉, 이번 1위는 종합 AI 1위가 아니었다. 프론트 엔드 코딩, 즉 웹 화면을 얼마나 잘 만들고 사람들이 어느 결과물을 더 예쁘다고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리더보드였죠. 쉽게 말하면은 축구 국가대표를 뽑는데 프리킥 하나만 보고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프리킥은 세계 최고일 수 있죠. 하지만 수비는, 체력은, 경기 운영은, 승부처 판단은, 감독은,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실제로 종합 지능을 평가하는 텍스트 아레나에서는 키미 K3가 6에서 9위권이에요. 게다가 아직은 표본 자체가 많지 않은 잠정 순위다. 즉 시장이 환호하는 세계 1위는 헤드라인 뒤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숨어 있던 거죠. 특정 영역, 잠정 순위. 이 작은 글씨를 거의 읽지 않죠, 시장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도 있어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라는 기관은 여러 벤치마크를 종합해서 AI 지능을 평가하죠. 여기서 키미 K3가 세계 4위예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 숫자가 더 무서운 게, 왜냐면 4위라는 건 과정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시장이 외친 세계 1위는 과장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과장을 걷어내도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남죠. 이 둘은 모순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하죠. 공포가 엉뚱한 곳까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이프 앞에서 죄는 하나만 지었는데 갑자기 양말은 벗어서 왜 저기다가 갖다 놔. 엉뚱한 것까지 지금 싸잡아서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날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케이던스, 시놉시스도 같이 무너졌죠. 이유는 하나죠. 문샷이 오픈소스 EDA를 활용해서 칩 설계에도 AI를 활용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설계 소프트웨어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해석이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다만 전혀 다르게 봐야 될 거는 AI가 EDA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EDA 위에서 사람이 하던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거다. 즉 망치를 만드는 회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망치를 더 잘 쓰는 사람이 생긴 거다. 도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도구의 생산성을 높인 거죠. 즉 AI가 칩 설계를 했다는 문제를 보는 순간 EDA 기업의 종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시장은 논리보다 연상을 먼저 거래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일이 시작되는 게, 중국이 성능도 좋아졌고 가격도 훨씬 싸졌다, 이러한 내러티브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실제 가격표를 까보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혀요. 실제로 가격표를 까보면은 조금 놀라운 게, 시장이 믿고 있던 이야기와 실제 숫자가 정반대예요. 키미 K3 API 가격은 입력 100만 토큰당 3달러, 출력이 15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5와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이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전작이죠. 키미 K2는 입력이 1달러도 안 됐고 출력도 4달러 수준이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번 K3는 입력 가격은 3배 넘게, 출력 가격은 거의 4배 가까이 올렸죠. 우리가 알던 이야기랑 전혀 다르죠. 시장이 중국이 더 싸졌다,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데 정작 중국 회사는 자기 가격을 가장 크게 올린 모델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 문샷 AI가 시장에 던진 진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중국 AI의 경쟁력은 늘 가격이었죠. 우리는 성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훨씬 싸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을 올렸어요. 이 말은 사실상 이제 우리는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겠다, 성능으로 경쟁하겠다, 가격표 하나가 전략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오죠. 파도 와이프한테 혼날 거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 앞에서. 문샷이 올해 5월에 20억 달러를 투자받았는데 기업 가치가 약 300억 달러. 같은 시기에 엔트로픽은 650억 달러를 투자받았죠. 기업 가치가 거진 1조 달러예요. 단순 계산하면은 조달 규모는 30배 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성능은 세계 최상위권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K3가. 그래서 시장이 느껴야 했던 진짜 공포는 사실 이거죠. 중국이 싸졌다가 아니라 자본은 32분의 1인데 성능 격차는 여기까지 좁혀졌네? 이게 진짜 질문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의 방향은 맞아요. 하지만 공포의 이유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들이 잘 모르는 함정이 하나 더 있는 게, 키미 K3는 추론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무조건 최대한 깊게 생각을 한다. 실제 테스트에서도 다른 모델보다 훨씬 많은 토큰을 사용해서 답을 냈죠. 겉으로 보는 API 단가는 소네트랑 비슷한데 엔트로픽에, 그런데 사용하는 토큰 자체가 더 많다면 최종 청구서는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 연비가 리터당 20km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런데 항상 스포츠 모드로만 달린다. 그러면 광고 속 연비랑 실제 연비는 확연히 달라지죠. AI도 비슷하죠. 가격표는 입장료인데 진짜 비용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 시장은 가격을 보고 싸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AI는 원래 싸다라는 오래된 기억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거죠. 새로운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예전 프레임으로 새로운 사건을 해석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오해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이 키미 쇼크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먼저 맞았죠. 논리는 간단했죠.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좋은 AI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메모리도 덜 필요하겠네. 듣기엔 굉장히 그럴듯하죠. 문제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은 이 논리가 처음부터 거꾸로예요. AI를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자, 우리가 시험을 봐요. 예전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렸죠. 그런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는 계산도 빨라지고 문제도 금방 풀어요. 그러면 머리가 덜 필요해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걸 기억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AI도 똑같죠. 이번 키미 K3가 연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요. 2.8쪽의 파라미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전문가만 골라서 쓴다.
이게 MOE 구조라는 건데, 즉 계산은 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죠. 이번 모델은 100만 토큰을 기억합니다. 100만 토큰. 거의 책 수천 페이지를 머릿속에 넣고 대화를 이어가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연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죠. 바로 기억. AI는 생각을 오래 할수록 예전에 했던 대화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KV 캐시라고 해요. 이름은 어려운데 원리는 간단해요. 사람도 대화를 오래 하면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계속 기억해야 되잖아요. AI도 똑같죠. 문제는 이 기억이 엄청난 메모리를 먹는다는 것. 계산은 줄였는데 기억은 오히려 훨씬 커졌죠. 그래서 문샷이 공식적으로 밝힌 최소 권장 사양이 가속기 64개예요. 세미 애널리시스는 DGX B200 한 대로도 부족하고 GB300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GPU 개수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큰 메모리가 필요한가? 즉 앞으로 효율이 더 좋아질수록 HBM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더 긴 문맥을 처리하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큰 모델을 서비스하게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시장 데이터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메모리 관련 종목들은 초반에 크게 맞았죠. 마이크론, 샌디스크, 메모리 ETF가 그냥 강하게 밀렸어요. 그런데 같은 저장장치 기업인 웨스턴 디지털은 오히려 올랐죠. 시게이트도 메타 때처럼 5% 넘게 상승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누군가는 메모리는 끝났다라고 팔았는데 반대로 누군가는 아니다. 이건 과도한 반응이다. 즉 시장 내부에서도 이미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 결국 이번에 줄어든 건 계산량이에요. 하지만 늘어난 거는 기억해야 하는 양이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계산보다 기억이 더 비싼 자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HBM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고 삼전 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기업들을 단순히 중국 AI가 나왔으니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예요. 더불어서 바로 얼마 전에 문샷 AI에서도 발표를 했죠, 공식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너무 후달린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드리기 어렵겠다. 왜?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까. 시장의 방향은 그 명분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미 K3가 공개된 바로 그 주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죠.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AI 행사에 직접 등장했어요. 사실 이 행사 자체는 2018년도부터 계속 열렸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거기서 세계 AI 협력기구 와이코 출범을 발표하죠. AI 교육도 지원하겠다. AI 기술도 나누겠다. 개발도상국과 협력도 확대하겠다.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이야기죠. 훈훈해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자면은 기술 패권은 항상 같은 순서로 움직이죠. 처음에는 좋은 기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쓰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술이 세상의 표준이 되죠. 위안화랑 달러 전쟁이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인터넷도 그랬죠. 윈도우도 그랬고, 안드로이드도 그랬죠. 표준을 가진 사람은 계속 돈을 번다. 그래서 이번 와이코 발표를 보면서 중국은 AI 모델만 공개한 게 아니라 AI 생태계도 함께 공개하고 있구나. 즉,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죠. 우리도 기술이 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의 기술 질서를 만들겠다. 즉, 이번 주 중국이 세계 던진 신호였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키미 K3 하나가 아니라 키미 K3와 와이코가 같은 주에 나왔다. 즉,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국가 전략 발표였고, AI 경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더 많은 나라가 쓰는 생태계를 만드는가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깔때기 안으로 오늘 월요일 코스피 시장의 폭락을 불러왔는데 의외로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심오한 이유로 왔다 갔다 출렁이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부부싸움도 똑같죠. 꼭 별거 아닌 이유로 그렇게 싸워요.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별거 아니긴 아니죠. 하지만은 이렇게 세심한 이유 대비해서 솔직히 오늘 6516, 7월 14일에 6448 이 저점까지 이제 또 위협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안하게 바닥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죠. 와이프가 계속해서 남편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계속 미끼를 던져요 지금. 무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어제 이이가 정말 업무 때문에 술을 먹은 건가 아니면 친구랑 술을 먹은 건가. 그리고 중요한 게 7월 14일 저점 6448에서 단 하루 만에 플러스 15%예요. 그리고 오늘 7월 20일에는 6516, 아니 6473까지 빠졌죠. 그 고점에서 다시 약 13% 넘게 또 빠진 거예요. 거진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게 얼마나 미친 거냐면은 보통 한 달치 변동폭을 어떻게 보면은 하루 반나절 만에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다시 그 저점을 테스트한 자리에 와 있다. 자,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냐 지금. 그 답을 찾아야겠죠. 힘이 K3 때문에? 자, 최근 일주일 동안에 기관이 약 마이너스 2.5조 정도 순매도했어요. 솔직히 엄청 큰 매도 숫자라고 보긴 어려운데 요즘 시장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었죠. 다만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삼전 닉스만 딱 두 종목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주간 단위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약 3천억 정도 샀고 SK 하이닉스는 9천억 좀 넘게 샀어요. 그런데 기관은 삼성전자를 약 1조 원 가까이 매도했고 하이닉스는 약 마이너스 2.6조 매도했다. 즉 두 종목 기관 매도를 더하면은 약 마이너스 3.5조. 그런데 전체 시장 기관 매도는 약 마이너스 2.5조예요. 두 종목 매도액이 전체 시장 매도액보다 더 크다. 단순하게 그냥 수학적으로 보자면은 삼전 닉스를 뺀 나머지 전체 시장에서 오히려 기관은 플러스 1조 순매수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전 닉스가 둘 다 마이너스 4%대로 떨어졌죠. 이게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증권사죠. 자기 매매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ETF도 제공을 해줘요 개인들한테. 즉 기관에서 증권사에서 이 삼전 닉스, ELS 그리고 ETF
특히 ELS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파는 파생 결합 증권이죠. 최근 한 달 동안의 ELS 발행 종목 상위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이 138개, SK하이닉스가 125개나 발행됐어요. 심지어 어떤 증권사는 삼전 닉스를 동시에 기초 자산으로 삼은 슈퍼 ELS까지 최근 내놨고 손실 시작 구간을 기준가의 30%로 잡았죠. 그리고 이 ELS를 발행한 증권사는 리스크를 없애려고 기초 자산인 삼전 닉스 주식을 직접 현물로 사고 파는 델타 해치를 해요. 일단 이게 증권사의 현물 매도로 정확히 잡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결국엔 이 레버리지 ETF도 변동성을 키우니까 그 변동성이 ELS의 조기 상환 조건을 위태롭게 만들고 그럼 ELS 해치 매매가 더 격렬하게 이어지는 연쇄 구조인 거죠.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킴미 K3니 중국의 AI 전략이니 굉장히 재미나게 복잡 다단하게 내려왔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논리도 까봤죠. 삼전 닉스에게 불리한 논리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삼전 닉스의 하락은 코스피의 하락은 외국인 이탈도 개인분들의 패닉도 반도체 펀더멘탈 붕괴도 아니었어요. 증권사가 ELS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현물을 던지고 레버리지 ETF가 파생 시장에서 그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시장 밖의 금융공학적인 힘이었다. 그리고 얇은 시장의 심도가 지금 나머지 시장의 매수벽을 약하게 만들으니까 광범위한 하락으로 번진 거죠. 정작 개인 외국인 나머지 기관은 모두 사고 있었어요. 심지어 연기금도 지금 4일 내내 연속 사고 있다. 연기금도. 아니 7월 들어와서 매도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 붕괴가 아니라 금융공학적인 매물이 꿀렁꿀렁 나오는 순간들이고 현재 가격이 아니라 해지 압력이 꺼진 신호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삼전 닉스를 들고 계시면 고통스럽죠. 하지만 외국인도 개인도 우리 이웃들도 두 종목을 조금씩이나마 사고 있고 이건 실적이나 산업 전망이 무너진 게 아니라 증권사 해지폭이 만든 압력이에요. 그래서 공포에 던지는 건 최악이지만은 만약 레버리지 신용으로 투자를 하셨다. 지금 솔직히 점검은 해보셔야겠죠. 얇은 심도의 급락에서 레버리지는 늘 가장 위험하다. 즉 시장이 지금 어느 시계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초침을 보고 있는지 분침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시침을 보고 있는지 만약 그 부분이 헷갈리시다면은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업로드될 영머니 스녀 멤버십 영상에서는 근본 하락이 왜 변종인지 왜 과거 10년 동안에 9번의 하락 중에서 왜 굉장히 특별한지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그래야지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을 논리를 댈 수가 있다.